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요, 트라우마와 재난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하고 어찌 보면 상당히 논쟁적인 영적 철학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시각을 객관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강렬한 문장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것들, 그거 사실 다 인재다. 와, 정말 시작부터 훅 들어오죠? 이 주장은요, 우리가 그동안 재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정면으로 물음표를 던지며 우리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자, 그럼 이 파격적인 철학이 도대체 어떤 질문에서 출발했는지 그 첫 번째 배경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재해나 전쟁, 화재, 교통사고 같은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남는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 바로 이 PTSD를 과연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오늘 다룰 원문 자료는 바로 이 무겁고도 정말 현실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나 유가족분들을 보면요, 정말 깊은 죄책감이나 우울증, 심지어는 세상을 향한 적대감 같은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원문에 따르면요, 이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시도하긴 하지만 약물 자체를 기피하거나 결국 근본적인 치유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을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진단과 관점이 아주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파트, 자연재해의 재정의입니다. 자, 여기서 정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70%라는 수치인데요. 이 철학에서는요, 우리가 재난이라고 부르며 겪는 일들의 무려 70% 이상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살아와서 발생하는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상당수가 실은 인간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아주 파격적인 관점인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문은 우주적이고 거시적인 전제를 하나 깝니다. 바로 지구는 물질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멈춰있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며 변화하는 생명력 넘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진이 잦은 일본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구 자체가 원래 화산이나 지진으로 막 움직이는 위험한 곳인데 왜 굳이 그 위에 살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곳에 사는 걸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편리함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은 스스로 환경을 선택하는 존재고 그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감수한 결과라는 아주 냉정한 논리입니다. 자, 그럼 거시적인 자연재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사고 이야기로 스케일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우연한 사고라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할 때가 있잖아요. 이 관점에서는 그게 절대 단순한 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주 생생한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살아왔다면 하필 비행기 사고가 날 예정인 날 깜빡하고 백화점에 물건을 두고 와서 비행기를 놓치게 되거나 하필 버스를 타려는데 구둣굽이 딱 부러져서 사고 날 버스를 안 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결코 무작위로 아무 이유 없이 희생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면 알 수 없는 힘이나 사자가 개입해서라도 그 사고를 정확히 피해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만약 누군가 사고를 당했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적 틀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건 다름 아닌 극단적인 수준의 개인적 책임입니다. 외부를 탓하는 대신 모든 원인을 무조건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사업이 망했거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면 당장 스스로에게 이런 뼈 때리는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돈만 벌려고 하진 않았나?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나? 어떠신가요?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은 무조건 본인에게 존재한다는 아주 단호한 입장인 거죠.
이 흐름을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는 4단계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요. 먼저 어려움이 닥치면 요행을 바라지 말고 바로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진짜 올바르게 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오직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자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금 특정한 철학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이 철학은 정말 논쟁적일 만큼 급진적인데요. 심지어 집안에 벼락이 떨어졌다면 재빨리 가족의 행동부터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작위적인 벼락조차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집안 내부의 문제를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가족의 비극마저도 철저히 자신들의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주 속 우리 인간의 위치에 대한 궁극적이고 파격적인 결론, 그 마지막 파트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시나요? 인간은 아주 정밀한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 자연계 최고의 동물이자 자연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자연을 운용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단순히 환경에 이리저리 추이는 무기력한 피해자가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발 하늘을 탓하지 마라. 지진이 난다고 흔들리는 땅을 탓하지 마라.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은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인정하고 외부가 아닌 오직 자기 내면에만 집중하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 강렬한 문장이 오늘 다른 철학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연은 굴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운용해야 할 대상이다. 고난의 진짜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스스로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 통제하는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선언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재난과 책임을 바라보는 정말 독특하고 급진적인 시각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고 우리가 정말 자연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라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바깥 세상을 탓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면에서 해답을 찾으실 건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